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 30분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었고 여전히 주변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회피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또 국회로 미뤄서 왜 국회로 공을 미뤘느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국회로 직접 현장 취재를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실입니다. 네.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만에 당대표권으로 승진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대표급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대표급 인터뷰로 네.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고등학교 이후에 제일 바쁘게 살고 계시다고. 이거 아침에 보통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네. 집에서 차를 타고 5시 20분쯤 출근해서 5시 반에 도착을 합니다. 네, 국회요. 국회. 예. 11시쯤 퇴근을 합니다. 밤 11시. 밤 11시. 이야,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다 노는 줄 아는데. 눈은 침침하고 뵈는 건 없고 하루 종일 기자들 전화 받다가 하늘이 맴맴 돕니다. 기자들 전화 좀. 근데 저희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뉴스가 너무 많아서 예, 정보를 들으려면 또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보기에 그 근래 보기 드물게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가장 바쁜 그런 시즌이 왔다. 대목입니까? 기자들을 위해서 예.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이래서 거기다 공지를 하든지 갑자기 오늘 지금 인터뷰하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네. 같은 얘기를 하루에 한 30번쯤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하늘이 노래집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네. 그냥 메시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네, 그냥 네. 쓰면 되니까. 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바로 예. 실천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정조사 첫날이고 이번 주 금요일 원래 야당의 계획대로라면 탄핵 발의를 해서 표결 처리하기로 한 날인데 사흘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 썩어도 준치다. 썩어도 준치다. 네. 네. 힘을 아무리 잃어도 네. 역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판단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역시 정치를 18년씩이나 한 분은 다르다. 그렇군요. 예, 절묘한 수를 던졌다. 어떤 게 절묘한 순가요? 우선 지금 당장에 지금 2일 날 탄핵 표결이 되면 가결될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특히 아까 본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이 표결선 하느라고 정말 고민을 밤잠을 못 자고 했는데 네. 됐다. 2일 날 네. 표결하면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예. 갑자기 표결 숫자가 지금 애매모호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가. 비박계들이 예. 저거 대통령한테 체면 세울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하. 대통령 말대로 그럼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일단 후퇴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고 이미 예. 그러다 보니까 표결선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표결선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야당 170일 잡고 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29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까리해졌다. 그게 한 4, 50개 이제 29가 아니라 한 네. 40개 정도 된다고 4, 50개 된다고 예, 봤는데 예. 당장에 한 1, 20개 정도는 또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군요. 어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그렇고 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야당이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당이라서 네. 대통령이 또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고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어제 그런 토론을 좀 하시던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지자의 민심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저 얘기를 듣고 새누리당 지지자들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하야에 대해서 하야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도 새누리당 지지하는 국민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박계 역시 일정 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냉철하게 계산하고 우리는 네. 탄핵 표결에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지금 당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실 터인데 네. 2일 표결을 추진해 보긴 하겠지만 네. 여의치 않으면 9일로 연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일 강행을 하되 네. 표계산을 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9일로 연기를 한다. 그런데 9일 앞두고 또 대통령이
비슷한 작전을 쓰면 어떡하죠? 그때는 또 그때 그 봐가면서 각계객과해야죠. 아, 진짜 이게 하루하루 그야말로 초치기로 정치적 계산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급 지도자라면 네. 초치기가 아니고 그래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연치기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굵직하게 쭉 하나의 흐름을 맞아요. 그게 멋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세상에 대통령급 지도자가 무슨 진짜 네. 저 말단 모두 안 되는 네.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참 그러니까요. 저희가요 그 말단 공무원들도 연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1년치를 미리 잡아요. 네. 그래서 연간 보고도 하고요, 월간 보고도 하고요, 주간 보고도 하는데 초치기로. 아니 근데 대통령이 초치기로 살아. 어제 재밌는 게 네. 대통령 얼굴이 정말 화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제가 정말 그 어제 50대 유권자 여성 유권자들 박근혜 대통령을 네.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섰는데 네. 두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첫째, 몇 날 며칠을 고심했다고 하는데 고심했다고 하기에는 표정이 너무 밝다. 네. 그리고 목걸이가 너무 현란하다. 아 근데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목걸이는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표정이 너무 밝아요 보니까.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저 표정 밝은 표정은 뭘까 들어올 때. 네네. 근데 결국은 고뇌 끝에 답을 내린 것 같아요. 회심의 역작. 회심의 역자. 이렇게 하면 니들 한 방에 무너진다. 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국민들의 촛불 민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탄핵을 가고 이렇게 쭉 뭐 국정조사를 가고 특검을 가는 것이 네. 저희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국민들의 뜨거운 의지,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들의 민심 위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심이 변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꼼수, 소소한 어떤 변화 네. 이런 것 가지고 좌지우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 평일 집회로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민심의 바로미터에 따라서 야당도 여당도 대통령도 그러니까 결국 촛불 민심이 이 전국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대통령 이 담화 발표 이후에 네.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기조가 뭐냐면 네. 이제는 지역구 예, 주민들한테 지역구 아니더라도 또 네네. 저랑 관련되는 예, 예. 상임위분 관련된 뭐 공직자분들 예. 수도 있고 뭐 여러 예, 이제 예, 관계자들. 관계자들로 이제 받았는데 대체로 기조가 뭐냐면 그래도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말씀이라고 하면 조금 뭐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라도 했는데 예. 요번에 들어보고 나니까 예. 들을 필요도 없다. 들을 가치가 없다. 들을 가치가 없다. 예. 아예 그냥 없는 존재로 치고 그냥 뚜벅뚜벅 우리는 우리 할 길을 해서 그냥 빨리 배제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네. 이 기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전히 본인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네.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지만 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다만 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결정해 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런 거.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첫째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네. 아니 네. 거기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학교 동창의 아버지 사업까지 꼼꼼히 챙겨서 그러니까요. 현대자동차 회장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납품 좀 받아주세요. 깨알같이 챙기는 게 깨알짓이. 깨알짓이. 네. 아니 그게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네. 거기다가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가 하고 있던 광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 KT에서 납품 좀 잘 받으라고 KT에다가 깨알같이 이렇게 챙겨주는 거 네. 거기다 자기 사람까지 심어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사익입니다. 아니 장윤선 기자도 하는 걸 대통령 왜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롯데에서 7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검찰에서 내일 모레 압수수색한다니까 야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야 빨리 갖다 줘. 빨리 갖다 줘. 딱 공교롭게 딱 반환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검찰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예. 그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사익입니다. 검찰은 이 범죄 집단에 가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동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학습이 네. 착착 진행이 돼요. 예, 이렇게 쉬운 공부를 예. 왜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모르쇠로 하시는지. 대통령의 거짓말이 모르쇠가 아니고 모르쇠면 연민이라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뇌세포의 지능지수 결정 이 RNA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어떤 심정적인 연민이라도 느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대놓고 막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니 처음에 와서 검찰이고 특검이고 수사 철저히 받겠다 그랬는데 네. 지금 검찰 수사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 특검 수사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특검 수사 안 받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차피 특검이 흘러가는 방향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간다 싶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지 뭐 지난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최순실 차은택 얘기 나오니까 네. 아니 그거 그런 말도 안 되는 국기를 흔드는 유언비어를 유포해가지고 국가 경제의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안보를 위협시켰다. 시켰다. 진짜 이 대놓고 하는 거짓말. 거짓말. 예. 김추자의 거짓말을 부르고 싶네요. 네. 차마 거짓말쟁이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도가 넘었고 예.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런 거를 국회에다가 떠넘겼냐? 떠넘겼냐? 아니 국회는 대통령 본인이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 책임을 지고 있으면 모든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 본인이 지게 되는데 네. 국회로 땡겨놓으면 안 되면 국회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국회 첫 책임. 예. 근데 국회 안에는 네. 자기 세력 속칭 핵심 친박이라고 하는 게 적게는 50명, 많게는 한 7, 80명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핵심 친박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4월 달 총선 공천 때 그렇게 무리한 그렇죠. 공천을 해야 됐을 때 맞아요. 오죽했으면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직위를 가지고 도망까지 가고 옥새 들고 나르샤. 그렇죠, 나르샤. 아 그렇게 보면 박근혜 네. 대통령이 해안이 있으신 거예요. 이 상황을 대비해서 네. 철저하게 그렇게 친박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 호위무사들이 50명에서 80명 정도 있다. 네. 그러면 국회에 던져놓으면 이 호위무사들이 적정하게 자기를 호위하는 역할을 어떻게든지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던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반기문 총장이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들어오면 1월 1일 날 온다고 예. 어제 일본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죠. 예. 그럼 들어오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해서 하야를 권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는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네. 그때 하야를 하면 반기문이 일약 영웅으로 국민연구 떠오른다. 반민은 그게 1987년도에 예, 예. 4.13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 조치를 했을 때 네, 네. 시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당시에 노태우 씨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6.29 선언을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나 인기도를 만들어서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계 일각에서는 네. 반기문 씨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첫 번째로 이렇게 줌으로써 그분이 정치권에 자연스럽게 론칭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만들어준다. 아. 그런 루머 아닌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그 영국의 굿모닝 런던이라는 매체에서 그런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게 예전에는 통할 수 있었던 어떤 전체적 노림수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세상에서는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게 통하겠냐라는 또 의혹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은 개헌만이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개헌해라라고 던진 겁니까? 아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네. 도대체 이 양반이 질문을 안 받는 양반이라. 그러니까요. 아니 그 임기 단축이 그러니까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개헌이 아니고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가는 국회에서 대통령 이 하야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어서 네. 1월 30일까지 하야하십시오라고 네.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네. 그럼 그대로 따를 건가요? 그러니까요. 퀘스천 마크야. 맞아요. 예, 예. 물어봐도 답이 없어. 물어보고 싶을 텐데 물어볼 기회를 안 줘. 질문을 안 받는데 질문 안 받으니까. 예, 그 손이 무색하더라고요. 예, 어느 그래서- 한 기자의 손이.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초식을 이제 이렇게 야당 주도로 어차피 지금 야대 구조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의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대통령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때 얘기한 것은 합법적인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라는 의미였다라고 예. 또 버팅길 만한 그렇죠. 예, 요인들을 만들어놔서 끊임없이 대통령이 혼란을 부추기고 네. 있다. 그러니까 혼란을 부추기고 네. 이 혼란 그러니까 뭐랄까 제일 나쁜 놈들이 취하는 전술이 뭐냐면 네. 판을 그냥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안 가리고 그냥 정신없이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이 싸움이 일정 시점에 가다 보면 싸움의 원인 따지지 않고 네. 최초의 싸움이 발생하게 된 과정 따지지 않고 예. 누가 이 싸움의 동기를 제공했냐 이런 거 전혀 안 따지고 예.
다 나쁜 놈이 돼버리는 둘 다 겁니다. 나쁜 놈이야. 모든 세력이 다 나쁜 그렇죠. 놈. 그래서 국민들이 양비론으로 정치는 다 나빠. 네. 이런 인식을. 그러면서 뭐 국회 해산하자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 댓글 예. 부대 동원해가지고 슬슬 만들어내고 예, 예.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정치적인 지지층들을 다시 회복해내고 네.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유력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배후에서 딜을 하는 겁니다. 너 대통령 당선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살려줘. 당선되면 사면해줘. 어. 이런 시나리오들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시점이 예. 계속해서 어제부터 지금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정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현 시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바로 알고 계셔야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는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는 대통령이 건데요. 네. 사실은 현상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예. 첫째, 예. 지금 40대까지는 예. 대한민국 국민의 학력이 대졸 학력이 벌써 50% 가까이 된다. 아, 우리 대한민국의 80%가 대학을 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심지어 98%까지 간 적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세계 최고 학력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트위터, 뭐 SNS 예. 모든 정보가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대한민국의 중지가 모아지는 집단 지성이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전문적인 맞아요. 판단, 인공지능 AI 대한민국 앞에서는 저리 가라 그러십시오. 대한민국 자체가 인공지능입니다. 세계 최고 인공지능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보수 저그들 네. 종편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네. 머리 쇠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어르신들도 종편을 열심히 보다 보면 종편에 나오는 아무리 보수 패널들이라도 예. 큰 틀에서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범죄 사실 공소장이 나왔는데 그걸 부인하는 얘기를 보수 패널들이 할 수는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본인 부친이신 박정희 대통령 때 옆에서 지켜봤던 그 통치 환경을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끊임없이 오판하는 근거가 됐는데 이제 어제 대통령 담화 이후에 묘한 기류가 하나 생겼는데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이 이 촛불 민심 뒤에는 종북 좌파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무시할까요? 신경 안 써야 네. 됩니다. 예. 다 웃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촛불 민심이. 아니 그 대통령이 네. 맨날 대통령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비판만 하면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 위중한 이 안보가 위중한 이 엄중한 시국에 네. 국론을 분열시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두 명의 특검 후보가 추천이 됐는데요. 한 분은 이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이시고 한 분은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입니다. 네. 한 분은 조폭 수사. 네. 한 분은 재벌 수사의 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승수 검사의 경우에는 전체 29년 검사 중에 20년을 조폭 잡는데 할애를 하셨다. 그래서 조폭들 얘기가 건국 이래 가장 악질 검사 아니 이런 평가를 정점은 대통령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런저런 증거인멸 아니 최순실이 저 독일에 있을 때 한국으로 전화했고 야 저 컴퓨터 치워 비덱스포츠 컴퓨터 치워 그랬더니 망치로 가서 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저기 롯데 같은 경우도 이게 돈 다 돌려주고 나니까 야 이제 압수수색해. 국가 전체가 사실은 국가기관 전체가 조직범죄로 작동을 했다. 아니, 이석수 특감이 내사하려고 그랬더니 네.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 해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아니 심지어는 대통령 정책수석 비서관이 들어와 보시오. 돈 좀 내시오. 여기는 저 CJ 부회장 당신은 나가라 그러시오. 여기는 해외 진출하게 이렇게 좀 컨설팅한테 해서 좀 이것 좀 잘해 보시죠. 아니 이게 조직 범죄가 아니면 뭡니까? 네. 조폭 전문 검사장이 네. 와서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범단이다. 아니, 범단의 시각으로.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보니까 향정 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움이나 네. 또 김영재 거기서 지금 향정 약품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 최순득을 통해서 외부로 네. 유출이 됐고 네, 네. 어디서 사용됐는지는 사실은 지금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강력범죄, 마약범죄를 수사했던 사람들이 조금 좀 이렇게 그 시각에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아니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네. 엄마가 결혼 반대하니까 조폭 통해 가지고 좀 묻어버리라고. 거기 저 광고 회사 그 무슨 광고 대행해서 그 강탈할 때 예. 그 저기 안 주겠다 그러니까 예. 너희들 땅 파고 묻어버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확 묻어불란 게. 막 묻어버린 게. 아니, 아 그거였던 건가요? 네. 예. 아니 근데요. 예. 그 조순식 검사장님은 전 네. 검사장님은 사실은 제가 초임 시절에 부장검사로 한 1년 정도 모셨습니다. 정말요? 네. 어디에서? 인천에서 모셨습니다. 아 인천지검에서 인천지검. 함께 일하셨던. 네, 함께 일했는데. 예.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예. 충남 홍성이 아마 고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서울법대를 나오셨고 네네. 굉장히 담백하신 분입니다. 그게 강직한 검사. 강직하고 담백한. 예. 영화 주인공. 그러니까 조폭 이름 뭐죠? 범죄와 범죄와의 전쟁의 전쟁. 예. 실제 롤 모델 검사가 조승식 검사였다라는 예.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그런 분하고는 급이 다른 분입니다. 아 홍준표 전 검사이자 현 경남지사 경남지사. 무상급식을 네. 못하게 해가지고 그 동네 엄마들이 다 난리예요 지금. 네. 어쨌든 근데 조승식 검사장 같은 예, 경우는 예. 선비 중에 선비고 네네. 특히 이제 검찰도 있다 보면 네. 이게 마당발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정계, 관계, 네. 뭐 재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맥을 펼쳐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조승식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인맥 쌓기에 노력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수사를 시작하면 현재 어쨌든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네네, 보면 예. 이 살아있는 권력 또 재계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이나 청탁이 들어올 소지들이 많은데 네. 그런 연관관계가 거의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압력을 잘 이렇게 막고 하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박영수 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 검사도 해보고 특수 검사도 해보고 또 대기업 수사도 SK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몇 군데 해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도 특수통으로서 수사력, 그다음에 네. 기업 수사를 했던 경험 이런 점 때문에 또 이분 고향도 제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주. 이번에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추천을 할 때 영호남 출신은 배제하자. 아하. 그러니까 혹시 지역 출신으로 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아예 피해보자. 그런 면도 있어서 예. 고향도 제주고 예. 수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예, 했고 예. 그런 점들이 이렇게 참작이 된. 그렇군요. 기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정말 비주류 검사를 뽑았다. 네. 그러고 처음에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왜 대통령 수사를 권력 수사를 하는데 조폭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추천했지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검찰 기자들이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님 말씀처럼 맞아 이건 범단이야. 그래 향정이 나오기 때문에 범단에 이게 그 워낙 그걸 범단 수사를 잘했던 분이 하시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자 오늘 국정조사 시작을 합니다.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조 시작이 되는데요. 대통령의 혈액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네. 그리고 또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성형 의혹도 네.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살짝 저희 그 팟짱의 애청자들에게 좀 엿보기, 맛보기. 오늘은 사실은 한 놈만 조진다. 좀 표현이 이상하고요. 예. 한 기관만 팬다.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그렇군요. 법무부 대검. 법무부 대검. 제 친정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아니 예. 그 수사기밀 누설 아니겠습니까? 롯데도 압수수색 직전에 이렇게 돈이 다 돌려가고 네. 돈이 이게 되돌아간 바로 그 다음날 압수수색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서 수사기밀이 누출이 됐을까? 네. 대통령이냐, 민정수석이냐, 안종범이냐, 법무부 장관이냐, 검찰총장이냐 그런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지금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완전 공중분해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별감찰관실에서 지금 컴퓨터를 가져갔거든요. 네. 실은 컴퓨터를 가져간 명목이 특별감찰관실에서 그때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내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었고 네.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가 네. 이 부분을 검찰이 엿보려고 압수수색을 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검실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간 그 시점만 해도 사실은 검찰이나 언론에서 정확히 불거졌던 시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증거 수사 정보 이렇게 누출이라든지 증거 인멸 부분들,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이렇게 치우라고 한 부분들, 네,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공소장 보면은 그 증거 인멸에 대한 내용이 한두 가지 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최소한 법무검찰의 핵심 라인, 그다음에 청와대의 핵심 라인에서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점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파봤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나와야 하는데 네. 오늘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기관 보고하는데. 기간 보고를 지금 저희가 이제 기간 보고 대상으로 의결을 했는데 네. 현장에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네. 아마 어제 이제 법무부 이제 대검에서 이제 오늘 불출석 사유서라는 것을 내서 좀 승인을 해달라라고 네. 요청이 아, 왔고 그래요? 예, 오전에 아마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절차적으로 논의를 할 터인데 네. 이제 다만 이제 약간 저희도 이제 이 법무 검찰의 협조를 요청해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조금 그렇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하면 나와야 되는데 네. 나 징역 조금 더 살고 그냥 안 나가 버릴래. 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구속돼 있으니까 네네. 거기다 형 뭐 몇 달 더 살지 뭐 하고 나 국회 안 나갈래. 네. 이렇게 하면 국회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은 말 그대로 나오든 안 나오든 몸을 예, 그냥 예, 이렇게 수갑으로 그렇죠. 채워서 묶어서 데리고 올 네. 수 있는데 국회가 발부할 수 있는 것은 동행 명령장이거든요. 그렇죠. 동행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 나와라. 그럼 동행 명령에 나 못하겠다 거부하겠다고 했을 때 영장처럼 강제로 몸을 데리고 올 방법은 없습니다. 네. 동행 명령에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될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예. 참 이게 그 긴박한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오늘 오전 10시 국정조사 회의실로 쏠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30초간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국민들께 다짐 한 말씀 해주시죠.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리고 범단 조직도 곧 완성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